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과학기술을 나노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자동차를 비롯해 환경과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대중들에게 나노 기술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노코리아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다음 달에 열리는 나노코리아 2014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이회원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나노코리아가 벌써 올해로 12회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이번 주제는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나노코리아 행사는 크게 정부의 두 부처, 즉 미래부하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하는 행사로서 세계 각국의 나노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이제 창조 경제에 관련돼서 나노 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큰 초점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네, 이 국제적인 행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식 행사가 있고 심포지엄 그리고 나노 융합대전으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분할돼서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지원하기 때문에 나노기술의 R&D에 대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화는 당연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분야와 또 산학년 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게끔 네. 개막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세션으로 크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의 규모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전에 등록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해마다 인원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2003년에 시작한 이후로 약 10%씩 심포지엄 경우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2013년 경우에는 약 1,750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료 등록에 하는 겁니다. 네. 올해는 약 한 1,900명에서 2,0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엑스비션 전시의 경우에는 매년 한 10,000명 정도가 와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실공히 세계 크기로 봐서는 세계 2위에서 3위 정도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나노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람객이나 혹은 참가자들을 위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노 기술 중에서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연꽃의 연꽃의 잎을 보게 되면은 네. 나노 돌출 구조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먼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자연계에 있는 것이고 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자연계를 모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데다가 그런 구조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더러운 걸 떨어뜨리거나 잉크를 떨어뜨려도 네네. 묻지가 않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가 스파이더맨 많이 생각하는데 개코 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개코 도마뱀들이 천장까지도 이렇게 가면서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기술자들이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에는 네. 미세한 나노 돌출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은 빨판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이 그러니까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그걸 통해 가지고 미세하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이오미미틱 그러니까 그것을 모방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스파이더맨의 장갑을 딱 하게 되면 네네. 우리가 아무데나 다 잘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나노 구조물들을 산업체에 여러 개 적용을 하는데 또 다른 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잉의 비행기를 갖다가 네. 우리가 구조물을 새로 만든다면 과거에는 그냥 매끈매끈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상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세히 보면 거기에 미세한 돌출이 있어가지고 네. 뒤에서 땡기는 양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변화시키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들은 요즘에 그러한 형태로 많이
발달, 그다음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는 나노기술 중에 또 대중화될 수도 있고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모방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연관된 많은 그 나노기술에 대한 그 R&D 결과물들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전시회에서는 그런 유사한 것들이 아마 발표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욱 쉽게 다가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꽤 노력을 했는데요. 퍼블릭 세션을 12년째 해가면서 느끼는 거는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나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과학기술 그 인재를 크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중에 그 손바닥 위에 실험실 재밌죠? 네네. 예, 그건 뭐냐면 손바닥 위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착안을 해서 우리가 레고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듈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분리라든가 정제라든가 반응이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그 레버노 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 한 42명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여러 군데 선발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와 한국나노종합기술원 또 회사 여러 기관들이 합쳐져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거의 뭐 1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대국민을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해서 YTN에서 좀 특별히 잘 좀 취재를 해주시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아주 좋은 그 볼거리뿐만 아니라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또 그런 과학기술과 또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과학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YTN 사이언스를 굉장히 그 즐겁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노 기술이 사실 21세기에서 가장 각광받고 또 미래 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국제 규모의 행사가 열린다는 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의 세계 4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작년에 나노 기술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약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지난 14년 동안에 약 2조 한 3,5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한 그 지난 14년간에 투자된 그러한 그 하나의 큰 결실로서 저희가 세계 4위까지 3위에서 4위 정도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SCI 논문에 나오는 나노 그 저널이 네. 개수가 약 5천 개가 정도 돼서 세계 4위고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는 나노 기술이 세계 3위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나노 강국의 한국의 나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심포지움과 전시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보시고 국민들도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정보기술 IT라든가요, 바이오기술 BT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렇게 갈 수 있는 큰 그 플랫폼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거기에 대한 큰 기대도 갖고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공동 위원장으로서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꼭 와서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가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나노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더욱더 나노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그 다른 나라보다도 전혀 뒤지지 않게 거의 동시에 같은 시기에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네. 또 그걸 통해서 국가의 나노 인프라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구조물 인프라 그에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시설과 인력을 확대시켜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해왔던 이러한 우리의 그 나노 강국의 수준과 그 다음에 앞으로 갈 수 있는 큰 능력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각을 국내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서 우리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나노기술 기반의 과학기술의 외교력을 이제는 발휘할 때가 저는 왔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강력한 나노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의 국익뿐만 아니라 어떤 네트워킹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만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명실공히 4위에서 3위로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YTN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노 기술이 21세기 미래 산업이잖아요. 거기서 네. 우리나라가 꼭 좀 선구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코리아 2014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이혜원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